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대단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먼저 나온 게 이제 빅텐트론, 집중적으로 나오고 제3지대론도 나왔어요. 제3지대론은 이제 우리 국민이 밖에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지금 무슨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빅텐트론이 들어가고 단일화론이 뜨고 있습니다. 단일화론 플러스 그 다음에요 그랜드 텐트론, 뭐 빅텐트나 그랜드 텐트론이나 뭐 사실 영어로 따지면 그랜드나 빅이나 뭐 그게 그 말인데 여하간요. 지금 이제 우리 현 상황의 일종의 이제 신조어가 되겠는데 빅텐트론, 그 다음에 제3지대론. 그러다가 오늘 나온 것은 이제 일종의 단계적으로 이제 단일화론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론 누가 지금 중심이 돼 나오느냐? 오로지 온리 김문수 캠프에서 나옵니다. 요 김문수 캠프에서 나오는 요 단일화는 박수영이가 총괄정책본부장으로 김문수 캠프에 조인을 하면서 꺼내든 용어가 단일화론이에요. 그런데 김문수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열불이 나 있습니다. 완전히 X.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후보들. 그 다른 후보들이라는 게 이제 홍준표,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김문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단일화론입니다. 결국 김문수가 1등 할 거니까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마지막에 붙어서 단일화 하자 이겁니다. 단일화 하자.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하고 나면 또 5월 3일 날 딱 결정이 되고 뭐 한 5월 10일경에 하겠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제3지대론하고 또 연계되는 지점인데, 그랜드 텐트. 텐트인데 빅 텐트가 아니야. 이번엔 그랜드 텐트예요. 그랜드가 뭐예요? 큰 웅장한. 예, 빅보다는 좀 더 거창할 때가 이제 그랜드라는 말 쓰는 것이죠. 예, 어감상으로 보면. 그러나 하여튼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랜드 텐트. 자, 그랜드 텐트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빅 텐트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이제 빅 텐트에 야권도 들어가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우리 이제 큰 틀에서의 빅 텐트 거긴 들어가지만 그거는 이제 제3지대론에 더 가까운 것이고, 이 그랜드 텐트는요 내내 뭐 제3지대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명 인물들은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랜드 텐트. 요렇게 해서 지금 이 컨셉이 전략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이외의 사람들은 단일화론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단일화론 하면 김문수 1등이야. 나머지 2등, 2, 3등, 4등 의미 없어. 이거잖아요. 얼마나 존심 상했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당연히. 예.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요 바뀌는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박수영이다. 왜? 박수영이가 지금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셔온다. 여기에 박수영이잖아요. 박수영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일종이, 그렇죠? 요런 사람들이 이제 박덕흠이, 요런 사람들이 한덕수, 이 옹립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수영이가 지금 느닷없이 저기로 옮겨갔어요. 김문수 쪽으로. 그리고 또 캠프 이동이 또 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도 처음에는요, 이만희 의원이죠. 이만희 의원이 이제 지금 현재는 누구 쪽으로 가 있느냐? 나경원 쪽으로 가 있다고. 나경원 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 이만희 의원도 지금 행보를 쭉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만희 의원,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친윤입니다. 친윤. 다. 이게 뭐 성일종도 친윤이죠. 그 다음에 박덕흠이도 친윤이죠. 다. 그래, 친윤들이 지금 분화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4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4명. 4명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4명을 뽑게 돼 있는데, 4명의 한동훈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친윤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느냐? 1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1차 경선할 때는 요 친윤들이 지금 누구를 보느냐? 바로 나경원이를 밀겠다는 겁니다. 나경원이. 왜냐하면 지금 흐름으로 보면 나경원이가 4등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지금 세게 이재명하고 붙고 있는 거예요. 왜? 4등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나경원이가 4등에 들어가야만이 한동훈 같은 인간을 완전히 배제에 고립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지율이 제법 나와요. 자, 이 한동훈이 지지율은 우리 우파에서도 물론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한동훈 계열 인사들이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배신자 그룹, 요것들 2028년도에요. 싹 정리해야 돼요. 저도 2028년도에 이제 나이가 물론 많겠지만은 한번 확 나가가지고 이 배신자들을 좀 한번 쫓아내는데 이력을 한번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전 정치 배신당한 이후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이를 3위에 집어넣어야만이, 왜냐하면 나경원이가 4위로 안 들어가면 이거 잘못하면 안철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대 2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이 안철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예, 작전 짜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그 4명 중에서 4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도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이죠. 본래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윤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니까 살짝 좀 거리를 두지 않고 거리를 좁히기로 났어요. 거리를 좁히고 나섰다가 대선이 가까우면서 이거 중도층이 안 오네? 그러면 게임에서 불리하잖아 이재명이요. 그래서 다시 거리두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 지도부가 말이죠. 한동훈 패로 또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는 무조건하고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를 딱 4등으로 미는 게 낫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1차전에서는, 1차 경선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2차에서는 이제 당연히 김문수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윤심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뭐 선이 다 달라요. 뭐 여러분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윤심이 지금 한덕수한테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야 김문수한테 있어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심은요. 하여튼 윤심은 최종적인 윤심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흐름으로 보면 한덕수 쪽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반론도 상당합니다. 반론도 상당해요. 왜? 만약에 윤심이 한덕수 쪽으로 가 있지 않으면 한덕수가 이렇게 뜰 수가 없죠. 왜냐? 한덕수 대행도 조사받고 막 그럴 때, 그리고 헌재에서 얘기할 때도 국무회의 그거는 그 국무회의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간담회야. 그냥 간담회. 그 어떻게 국무회의가 될 수 있나? 그래서 국무회의라 하라고 보는 게 봐야만이 윤 대통령이 기각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 물론 이제 아무리 한덕수 대행이 주장해도 요지 좌파들이 인정하지 않았겠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하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윤 대통령이 충성심을 중시했잖아요. 충성심을 중시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윤심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데 개헌 국면에서 충성심이 지켜졌는데 안 지켰냐 이거예요. 그러면 충성심이 시조일관 제일 세게 지켜진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뜨는 거잖아요. 충성심, 노 배신. 그리고 한동훈이 요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배신 1등 딱 이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국무회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충성심에서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이 윤심이 밀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요청되는 자질, 자격, 경험, 경륜 요 대목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가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또 부모 형제 간에도 의견이 다 다른데 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가 맞다 틀리다 요거 해갖고 점수 깎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배척하고 그럼 남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한덕수도 큰 배신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헌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요.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저는 배신이냐 충심이냐의 큰 차이라고 봐요. 왜? 최상목 요 인간은 2명을 지명하는 바람에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왔잖아요. 만약에 2명을 안 한다? 그러면 6명 갖고 결론 못 내지. 6명 갖고 결론 못 내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6명이 정원인데 6명 갖고 심리 못 합니다. 못 해. 그렇다고 한다면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 되는 거지. 그게 낫다 이거죠. 왜? 지금 주기현 판사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건 맞잖아요. 구속 취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첫 재판에서도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 그래서 이 주기현 판사의 인성은 참 됐다.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을 때렸냐 안 때렸냐, 충성심을 갖고 있냐 안 갖느냐는 이 최상목 같은 배신자, 재판관을 임명했냐 안 했냐지 국무회의를 법률적 요건에 맞는 회의를 운영했다 안 했다는 저는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 한덕수 대행한테 가 있다라고 하는 말, 김문수 다 가 있죠. 초기에는 김문수 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상황이 이제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또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누군가 하나를 더 윤 대통령이 윤심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판에 그게 플랜 A와 플랜 B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그 정도로 체제 전쟁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따진다면 한 50일은 한덕수, 49는 김문수한테 가 있다. 그러나 윤심은 한덕수, 김문수, 나경원 다 가 있다. 홍준표한테도 가 있다고 봐야죠. 뭐 홍준표. 근데 이제 홍준표는 워낙 드세니까 뭐 윤심 실어진다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홍준표가 윤 대통령 말 듣겠어요? 전혀 안 듣죠. 완전히 독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심의 순서를 얘기한다면 한덕수,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나경원. 나경원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으니까 요 세 명이 윤심이 실린 것이고 윤심의 강도는 한덕수 1등, 김문수 2등, 나경원 3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난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심이 실리니까 한덕수가 저렇게 뜨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윤들이 일제히 한덕수 쪽으로 가서 몰아붙여서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지지를 받게 시킨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평생 공직생활 50년 해왔다고 하는데, 야,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한 인생을 다 공직생활 한 거예요. 다 학교 다니는 거 빼놓고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뭐 모두가 되게, 그 양반은 무슨 배신 때리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점잖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고, 그리고 정치색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노무현 때도 총리하고 윤 대통령 때도 총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색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정치계로 들어갔겠죠. 황교안 씨가 같이 무슨 부정선거 뛰고 이번에도 무슨 무선으로 뛰고 이 난리를 쳤겠죠. 황교안이는 권력이 하야합니다. 예. 권력의 하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친윤 핵심으로 뛰어왔던 박수영이가 지금 느닷없이 김문수 쪽으로 갔다. 그래서 전략을 달리하는 거다. 우선 빅텐트 이런 거 거론하지 마. 단일화를 해. 단일화를 주장해야 돼. 그래야 빅텐트보다는 단일화를 해야 빅텐트는 전부 다 완화된 동일선상이잖아요.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얘기는 장외 선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빅텐트 하면 한덕수도 한 표 하나, 홍준표도 하나, 나경원이도 하나, 한동훈이도 하나예요. 그런데 단일화하면 장외의 선수 후보를 인정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지금 워딩 말의 자체가 아니에요. 전략적 개념이 정치적으로 확 다르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선수 후보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무슨 놈의 저 한덕수야. 웃기지 마. 한덕수 대행 당신은 말이지. 대행이나 똑바로 해. 지금 옆에 집 밥그릇 쳐다보지 마. 딱 이거잖아요. 그런데 단일화는 그 시각이 잘못된 거야. 지금 뜨고 있는 한덕수의 지지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단일화는. 의미가 확 달라요.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네요. 친윤들이. 예, 그러면서 김문수를 띄우고 같이 띄우는 거예요. 그 둘을 지금 띄워보는 거야.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론만이 아는 거죠. 그러나 윤심 입장에서 둘을 다 띄워보는 겁니다. 나경원이는 그 뒤에 이제 띄우는 거지. 그 뒤에. 그래서 나경원은 무조건하고 2차 경선까지는 가게. 나경원을 넘버원 후보로 보지는 않아. 그러고 될 수도 없어. 지금 여론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건 나경원이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야.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1등으로 후보로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지금 가열차게 싸우는 거예요. 4등을 지키려고. 예. 세컨 라인에 있는 거예요. 세컨 라인.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략 전술이 싹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오늘은 울산을 가고 어제는 광주를 가고 그래서 아주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장소를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 광주에도 식당 챙겼잖아요. 오늘 또 식당을 챙겼어요. 식당이 그냥 식당이 아니야. 어제는 이제 천 원짜리 백반. 하나는 또 이제 결식아동들한테 봉사해주는 그런 식당. 돈가스집. 예. 직접 오늘 찾아갔어요. 어제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오늘 직접 찾아가서 사장 포옹도 하고 말이죠. 스킨십을 한 거예요. 스킨십. 정치 공무원들이 포용하고 그렇게 잘하네요.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사의 하나로 스킨십 할 때 포옹을 많이 해요. 외교관들은 포옹 많이 합니다. 예.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서양에서는 포옹이 우리 악수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스킨십을 한 방법인데 친밀도.
근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 포옹했잖아. 이거는 공직자는 포옹 잘 안 해요. 공직자는. 정치인들이 포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의 그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절대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조선, 예? 자, 이렇게 지금 포옹하는 건 지금 제가 빼놨는데 포옹도 하고 있어요. 포옹도. 자, 그리고 메시지도 지금 딱 맞잖아요. 관세 협상 잘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노골적인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건 지들 사정이지. 아, 이재명이 저 인간은 뭐 계엄이 터지자마자부터 그 행보를 했잖아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한덕수 권한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어제는 이 광주 지하철 공장, 오늘은 현대중공, 이 조선소, 여기는 이제 갔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얘기하는 거는 뭐 전부 똑같고요. 그리고 울산 중앙전통시장에 있는 뚠뚠이 돈가스를 찾아서 경연했어요. 이 사장하고 만났고 박종원 포옹도 하고 뚠뚠이 돈가스를 15년간 결식 아동에게 음식을 대접한 착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해뜨는 식당, 오늘은 뚠뚠이 그 돈가스 집을 갔어요. 자, 이 포옹하는 장면을요,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정치인의 행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런 것만 보더라도 어제는 손편지까지 있었잖아요. 손편지.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 허그, 이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 이렇게. 요거는 공무원들은 이거 안 한다니까요. 공무원들 안 해요. 굳이 공무원이 한다면 외교관 공무원, 외교 공무원들은 해. 이건 뭐 서양에서 많이 근무를 많이 하니까 외국에서. 예, 저도 그래서 허그를 많이 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 결심을 사실상 한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결심이라고 하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르포 해서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구 르포. 자, 그래서 이건 뭐 대구 르포 이 중앙일보니까 이게 회색지잖아요. 이건 뭐 보수 우파 신문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회색지대 신문인데 왔다 갔다 해. 근데 대구 르포 신문도 이게 메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구 민심의 현장은 대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표를 갖고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우리 보수 심장 보니까 보수가 역시 살아있고 윤 대통령 윤심이 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데 마침 TK 여기저기는 홍준표도 나와 있고 김문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미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 조선일보는 말이지 죄송합니다. 중앙일보는 마치 이재명이도 미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상당해요. 그래서 이게 회색지, 이게 실력이 없는 신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면 이제 많은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는데,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나서 보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 도통 못 정해야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다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기자한테 누구를 뽑느냐, 누가 좋느냐,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재명은 안 돼. 이 국민의 후보로 표가 몰려가긴 몰려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또, 누가 후보로, 나간들 이길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좀 회의적인 반응도 없잖아 있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참 좋았는데,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계엄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참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고 단 이재명 정서도 상당하다. 누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대구의 민심이다. 이번에 3자 가상 여론조사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이가 45%인데 김문수 29%, 개혁신당 14%. 그래서 이걸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 조사에서. 근데 TK에서는 보면 김문수가 40이고 이재명이 2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수 후보를 미는 건 확실해. 그래서 대구 분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김문수, 홍준표 양강 구도가 맞다. 예, 양강 구도가 맞다. 그리고 김문수에 대해서는요, 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안정감도 있고 홍준표에 비해서 무게감도 있다. 이재명이 되면 뭐든지 다 밀어붙이도록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닌가. 예. 그리고 김문수가 똑똑하고 왕년에 노동운동도 한 건 다 하는데 이재명과 싸우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다. 예.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해서는 그 한덕수 총리 출마합니까? 이렇게 묻고, 예.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고, 예, 그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고향도 전라도 아니냐. 이재명과 붙어볼 수 있는 인물이다. 지금. 그리고 양반 같더라. 권한대행 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면 품위도 있고 어른 같아야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한덕수 지지도 상당하고, 이 한동훈과 관련해서 이건 배신자,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전반적으로 참 쌈박질하는 것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난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경제를 살리고 나라 걱정하는 인물을 뽑겠다. 이런 지금 내 분위기도 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구 현지 분위기, 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